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유입니다. 자, 아파트 전세 가격이 급락하면서 월세 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세값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월세 산정의 기준인 전세값이 내리는데 월세는 왜 안 내리냐라는 이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이 같은 혼조세는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시장의 향방들 추이를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면 참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자, 오늘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의 고민들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인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부도 애청해 주시고 2부도 애청해 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의 궁금증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싶은 미래 전망 이런 부분들 가지고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상담이 많은 상담 전화가 시시콜콜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구분 없이 열심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설명해 드리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고민 상담에 앞서서 1부에 이어서도 2부에서도 꼭꼭 박사 명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어떤 내용 전해 주실 건가요? 예, 항상 그 부동산을 투자하고 나면 내가 투자를 잘했나 그리고 이 투자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목은 아파트 가격 상승 지역을 예측하라. 그리고 그 방법을 쭉 나열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죠. 항상 예를 들어서 오늘인데 가격이 과거에 올랐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산 날로부터 떨어질 건지 오를 건지 보합수를 유지할 건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상승되어야만 하겠죠. 그래야 트라우마가 없고 인생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를 지역을 예측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명품 지역, 강남 이런 데가 무조건 가격이 오르느냐. 가격은 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성비 있게 오르느냐. 내가 정말 큰 돈 들여가지고 얼마 안 오르면 큰 의미가 없죠. 특히 이미 비싼 데는 가격이 오르는 상승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요. 가격이 상승을 많이 할 지역 그리고 적은 돈으로 좀 많이 올라서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투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쉬운 얘기죠. 그런데 내가 할 때는 안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작은 돈 투자해서 큰 상승률을 받으는데 그게 10% 넘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부동산은 잘 투자하면 이 어려운 조정기, 어려운 시기에서도 10%는 벌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요즘 이제 이 가격이 많이 오른다. 꼭지점에 도달할 때,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할 땐 벌써 사람들이 매각을 하고 한 이쯤에서부터 그래, 다음 매수자도 인력 벌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양보를 하고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갈아타게 되죠. 그런 데가 어느 쪽이냐면 보통 기본적으로 재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돈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재건축으로 넘어가지요. 재개발, 재건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또 보합세 시장, 이 조정기에서는 많이 내 집 마련할 때 도움이 되고 또 자산 증식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요즘 시즌이다. 그리고 더더욱 재건축은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재건축 선정 조건을
좀 많이 완화하죠. 특히 정밀 안전 진단에서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2023년은 3년부터는 재건축이 좀 활성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금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기에는 수도권밖에 없죠. 지금 현재 서울 내에는 더 이상 택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지, 노후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완화해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시기, 그래서 그런 공급을 지금 현재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많이 완화해 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 서울에 130만 킬로제곱미터의 노후 주거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너무 올라가지고 내릴 때는 끊임없이 오르고 항상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아파트로 향해 가는 이러한 재개발 지역들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거래도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지역을 찾았는데 과연 내가 가격이 얼마나 오를 건지 그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재개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파트 하나만 보거나 또는 재건축 아파트 가가지고 그 지역 단지 하나만 봤을 때는 앞이 안 보입니다. 이럴 때는 좀 넓게 보는 방법이 중요하겠고요. 대부분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방, 수도권 아니고서 택지개발지 같은 게야 지하철도 끄고 GTX도 달아주고 한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GTX 그거 논다고 막 큰 도움 안 되거든요. 이미 교통망 지하철로 촘촘히 박혀 있고 버스, 대중교통선 잘 돼 있기 때문에 서울은 그다지 GTX 이런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멀리 있는 지역들이 중요한데 그러한 GTX가 필요하고 XRT가 필요한 그런 지역 말고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서울은 대부분이 기존 업무시설, 상업시설 다 있죠. 그리고 역, 거의 수도까지 한 600여 개 되는데 역 다 있고 교통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인구가 많아서 초중고등학교 학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그러면 개발 호재 있느냐? 개발 호재도 없어요. 이런 지역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괜히 개발 호재 많다고 해봐야 들썩들썩 해가지고 투자하기 더 여건만 어렵고 규제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때는 먼저 그 주변에 33평형 아파트 시세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쉬운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들으면 알아요. 그런데 막상 본인이 투자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쉬운 것도 안 보고 그냥 도깨비에 쓰여가지고 막 아파트 내가 지금 현재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10억밖에 안 가는 33평은 새 아파트가 10억, 12억밖에 안 가는데 뭔가 쓰여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한다고 9억짜리 5억, 8억짜리 사가지고 1억 추가 부담금 내가지고 입주 후에 10억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상 투자를 하러 가려고 한다면 정보를 좀 얻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가는데 생각보다 막상 내가 신발 신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만나면 그 상담 만나는 사람이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그냥 멍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지역을 투자할 때 용산을 투자하든 아니면 동작구를 투자를 하든 여의도를 투자하든 항상 그 주변에 33평형 아파트가 얼마인지를 시세를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5년 또는 8년 정도, 5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가 얼마인지를 보시고 10년이 넘어가는 거, 5년 이내가 없다. 그러면 10년 넘는 거에다가 5년이 됐을 때 새 아파트였을 때의 가격을 약간 좀 업해서, 그러니까 약간 한 10에서 15%를 좀 보태 가지고 시세를 예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주변에 33평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를 꼭 하시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의 추가 부담금 정도가 나오고 과연 얼마가 내가 벌 수 있는지, 내 아파트가 될 수 있는지 보시고 중요한 부분, 이걸 보면 뭐예요? 시세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세가 아파트 개발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동네가 이게 이렇게 동네가 있는데 아파트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단독주택, 노후주거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얘가 재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33평 아파트가 12억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 주변이 계속 아파트가 들어갈 걸로 보인다고 한다면 이 12억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가격이 오르겠죠. 그 오르는 알파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12억만 놓고 가서 조사를 했더니 뭐 투자성 없네 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변이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두 번째는 내가 투자하는 동네가 노후주거지에서 나만 혼자 단지를 이루고 개발을 하는지 아니면 이 지역 전체가 다 개발을 하는지를 모두 개발 방식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량진이라든가 아현 뉴타운, 그 다음에 뭐 부가현 뉴타운, 이런 지역들은 과거에 달동네였죠. 정말 사람 접근하고 하고 살기 힘든 동네, 언덕바지에 구릉지에 안 좋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두가 개발, 모든 지역이죠. 말을 좀 쉽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지역, 모두 개발 방식이라고 한다면 동네의 전체적인 프리미엄이 좋아지겠죠. 기존의 학교, 초중고는 그대로 있지만 학교가 안 늘어났다 하더라도 기존의 학교가 노후 주거지일 때는 아무도 선호하지 않고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른 데로 전학 가버리는 그런 데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 이 지역 아현 뉴타운, 뭐 부가현 뉴타운 이런 데는 새로운 아파트를 들어오니까 새로운 아파트에 맞추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호도가 높아져서 한번 들어와서 입주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려고 해요. 알고 봤더니 생활이 편해요. 그리고 역도 주변에 하나씩 보니까 괜찮아요. 학교도 좋아요. 알고 봤더니 도심도 가까워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주거 중심이 돼가지고 이 동네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죠. 옛날에 여기 마포 레미안 푸르죠. 마레프라고 부르는 거. 초창기에 나만 일개 단지가 개발이 될 때는 인기가 없죠. 주변에 다 노후 주거지니까 학군도 없네. 그래서 가격이 뭐 6억 8천 7억인데도 미분양이 났죠. 근데 그 뒤로 계속 모두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17, 18억. 불과 몇 년 사이에 뭐 10억 정도가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투자하는 그 지역만 한 개 지역만 개발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모두가 개발하는 방식이냐 이걸 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개발하는 방식은 프리미엄이 높고 개발 이후에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걸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보셔야 되는데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이면 가서 타고 나서 알고 봤더니 나 혼자만 해. 그랬더니 다른 사람 오지도 않아. 잠깐 재개발 재건축에 반짝하고 오르진 않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도 100% 주변 다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오르고 초창기에 오를지라도 입주하면서 계속 오르겠죠. 그다음에 용산 뭐 여기 공덕 옆에 용산도 이제 재작년부터 재개발한다고 하는데 청파 1구역 하던데 청파 1구역 지난주에 조합 인가가 났죠. 근데 2구역 또 곧 나겠죠. 또 작년 2달 전에 또 서계 그다음에 또 원효로 효창동 용문동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가 거의 한남 뉴타운 이상의 사이즈 규모로 개발이 전체 모두 개발 방식으로 가죠. 이런 데는 반드시 미래가 좋습니다. 재개발 안 하더라도 주변의 땅값과 선호도의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이 있죠. 거기다 대고 또 뭐 서울역 또 국제업무단지, 원효로 현대차 연구소 부지 이런 부분들이 또 업무지구로서의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없던 업무와 상업시설이 또 들어오니까 직주 근접 지역으로서 또 많이 오르겠죠. 일자리 많이 늘어나고 고액 연봉자들 많이 들어오면 가격도 상승하겠죠. 그런 지역들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두 개발이라는 전체 지역이 넓은 개발 방식 이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려면 항상 그렇죠. 투자금은 적게 하고 이익은 많아야 상승률이 높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무조건 보면은 막 인기 좋아요 재개발해요 가서 샀더니 뭐 5억짜리를 샀더니 전세가 1억 내 돈이 4억 투자 이럴 바에는 아파트 재건축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어떤 지역 갔더니 매매가는 5억인데 전세가 4억. 아직도 지역적 위치가 너무 좋고 1억밖에 투자 안 한다면 굳이 아파트 갈 필요가 없죠. 재개발했을 때 5억 투자해서 5억 버느니 1억 투자해서 5억을 버는 그런 방식이니까. 그래서 매매가하고 전세가를 계산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투자하는 이러한 지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승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항상 체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뭐 사람들은 재개발하는데 뭐 구축만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축만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문제, 집 고치는 거, 그 재개발해서 이주해가지고 철거할 때까지 그 관리하는 유지 보수비 이 생각하면요. 머리가 아파서 중간에 포기해서 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서 노후도 한다면은 구축들이 많은 지역에서 신축만 빼고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신축도 들어가니까 신축에다가 전세 가격 많이 넣어서 차라리 구축 하나 살 거 가지고는 차라리 신축 두세 개 사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이 매매가와 전세가 고려해서 투자하는 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선호도를 좀 봐야 되는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가가지고 무조건 고가로 투자하는 거 정말 돈 많이 자본 투자하는 거 이건 안 좋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 명품 지역은 다시 지어져도 명품 지역이죠. 그러면 가격이 그다지 많이 안 오릅니다. 왜 그렇죠? 이미 돈을 비싸게 주고 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서 높아질 지역, 뭐 노량진 뉴타운, 신길 뉴타운 정말 선호도 낮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막 20만 평씩 지어야 되고 또 주변에 이 뒤에 있는 20만 평 또 짓고 뭐 영등포 여기까지 영등포 프로지오 막 여기까지 붙어서 짓잖아요. 그러면 선호도가 낮았던 지역이 노후 주거 지역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주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뉴타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거환경 좋아지고 인프라 좋아지고 깨끗하고 그리고 학교도 좋아지죠. 그러면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이언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한남 뉴타운 가서 보십시오. 지금 엄청나게 주거 상태는 안 좋죠. 그런데 그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한강 뭐 르네상스 뭐 필요 없어요. 르네상스 안 해도 돼. 그냥 한강 보이고 내 집 좋고 그냥 환하게 펼쳐지고 강남에서 불 밤마다 켜줘가지고 나 전기세 안 들어가고 밤마다 야경 좋고 뭐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죠. 한남 뉴타운 같은 데는 노후 주거지 정말 인기가 없었던 지역에서 재개발을 통해서 뉴타운이 돼가지고 선호도가 확 높아지니까 가격 폭등. 이런 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높은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높은 가격 투자해서 가격 높아질 기대하지 말고 서울의 25개구에 아직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30만 제곱킬로미터의 노후 주거지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서 정말로 좀 넓게 개발해서 정말 새로운 뉴타운처럼 개발될 수 있는 선호도 높아질 수 있는 지역 선정해서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데가 있다면 저는 딱 떠오르는 데는 금천구 같은 데 아주 좋죠. 금천구는 우리 머릿속에 뭐죠? 가리봉동 뭐 해가지고 무슨 영화에 의해서 막 굉장히 무섭고 그런 데죠. 이미지를 영화가 동네를 다 때려놨어요. 그럼 가격이 빠졌겠죠. 자, 거기에 구로 디지털 단지 업무시설 있죠. 가산 디지털 단지. 서울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죠. 서울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업무시설 많고 일자리 많고 고액 연봉자들 많은데 가격이 금천구가 광명보다 싸단 말이에요. 광명은 그래도 경기도잖아요. 서울이 위치는 더 금천구가 좋거든요. 금천구청. 그래서 그 신안산선이 이제 2025년에 개통이 되는데 금천구 딱 따서 금천구청에서부터 구로 디지털 단지역 2호선 거기까지 신안산 타고 올라가잖아요. 거기 아파트도 다 2, 3년 내에 또 4, 5년 내에 스타트 시작하면 10년, 15년 내에 가장 비싸질 지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 내에서는 그렇게 비인기 지역, 아주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대규모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선호도가 좋아지고 학군 좋아지고 학원가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오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많고 그러면 가격 선호도 높은 데 가서 높은 데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아들 돈이 없잖아요. 직장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미리 낮은 데서 선점해놨다가 돈 많이 버는 쪽으로 가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뭐 이런 정보들이 없다라면 딱 지도를 열어놓고 위치는 명품인데 인기가 좀 낮은 지역, 이게 왜일까? 주변에 업무시설이, 지하철이 없어서, 학교가 없나? 이게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서울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아직까지 노후 주거지에서 유지가 돼서 개발이 안 된다면, 개발이 될 때를 찾아가지고 그때 투자를 한다면 그때 한마디로 대박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요, 어떤 지역을 가격이 상승한 지역을 예측하고 얼마나 오를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상력을 갖는 게 답이다. 그래서 저는 실현 가능한 상상력을 만들 줄 알고 그 상상력을 가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상상력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이 상승할 만한 서울의 부동산 지역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입지라든가 호재 그리고 수요 부분도 모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노후도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다 보니까 투자 임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야 될 텐데요.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알기가 참 쉽지가 않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세미나 일정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세미나가 이번 주 금요일 1시 내방역 쪽이죠. 내방역 4번 출구 쪽에서 열립니다. 서초구고요. 역시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이라는 세계가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다가 바닥길인지 더 떨어질 건지 부동산 전망 잘 모릅니다. 그래서 2023, 24, 25년 어떻게 되어갈 건지, 그리고 부동산 규제는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 이 정부의 아닌지, 이걸 좀 알면서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투자 전략 짜드리겠고요. 부동산 시장 전망 보면서 여러분에게 지식도 드리고 또한 즐거운 이해 시간도, 간접적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가지고 즐거운 세미나 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장 전망과 그리고 내가 꼭 눈여겨봐야 할 투자처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세미나 참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부동산 관련한 문의도 이 번호를 받고 있습니다.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몇 번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몇 번이라고요? 네, 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2634? 네, 3970번이고요. 지금 화면으로 번호가 나가고 있어요. 여보세요? 예, 예.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요, 전화번호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따 방송 끝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저는요, 딸이 광명 살아요. 광명시 철산역 옆에 사는데요. 네. 엄마를 그쪽으로 오라고 그래요. 네, 네. 저는 어디 사느냐 하면요. 네. 여기가, 개발 안 된대요. 목동 옆에 신월동이에요. 신월동. 예. 신월동 재개발한 데 와서 사는데 이제 2년이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제 옆에로 오라고 그러는데 거기로 가는 게 옳은지 여쭤보고 싶고. 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녀분께서 지금 철산동 쪽으로 이제 오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신월동을 지금 매도하고 철산 쪽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신월동에 남아 있을지 여기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차인원 예. 대표님하고 한번 같이 상담 나눠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아이고, 예. 고마워요. 예, 예. 올해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80 다 됐어요. 80. 예.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투자. 신월동으로 재개발하는 데를 왔는데요. 네네. 2년 거주는 했는데 엄마를 자꾸 철산동으로 오라고 그래요. 네. 아마 그 따님이. 철산역 옆에예요. 철산역 옆에. 네. 따님이. 예. 우리 시청자님하고 엄마하고 같이 옆에 살고 싶어서 그런 거고. 예, 엄마가 이제 늙으니까. 예, 예. 연세도 이제 80 되셨으면. 예. 또 아무래도
옆에 있는 게 좋잖아요. 어머니 또 따님이 엄마도 가까이 근거리에서 늘 문안도 드리고 보살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 예,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요. 예. 네. 신정 뉴타운 지금 거기가 신정 뉴타운이신가 봐요. 예. 신정 뉴타운 뉴타운이 아니고요. 네. 신월. 신월 예. 뉴타운이 아니고 그냥 신월동 재개발하신 거예요? 이 펜하우스 쪽인가? 예. 재개발한 거예요. 아, 재개발한 거 예, 조금만 얼마 동네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예. 크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월동 예.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예, 안 올랐어요. 예, 재개발이라 어느 정도 수익은 발생했겠네요. 예. 예,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릴게요. 예. 예, 신월동 매각하시고요. 예. 지금 광명 철산동 거기도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철산역 주변으로 광명시청 그 뒤쪽으로 가면은 광명 1지구, 광명 2지구, 광명 4지구, 광명 5지구 이렇게 있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새 아파트, 이제 여기 빌라촌이 이제 다 없어지고 새로 아파트들 들어서거든요. 예. 저는 철산역하고 최근에 이제 작년 한 해 사이에 광명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광명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가격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도 재개발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대요. 예, 재개발로 아파트 가격 오를 만한 지역이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따님하고 이제 연세도 80대 드셨으니까 네. 따님 옆에 살면서 새 아파트 살면서 가격도 좀 오를 거예요. 여기 바닥을 찍었으니까 가격이 네. 오를 때니까 지금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따님은 철산동 무슨 아파트 사시는데요? 옛날 그대로예요. 재개발 안 한 데고 옛날 철산 아파트 뭐 13단지, 12단지? 거가 12단지인가? 예. 13단지 뭐 거기 예. 예요. 여기 바로 철산역 옆이에요. 예. 철산역 옆에 12단지나 13단지는 예. 아파트가 여기에 보면은 대들보예요. 대들보 아파트예요. 예. 그래서 여기 팔고 우리 시청자님이 철산 예. 주공이나 12단지 살 수 있으면은 돈이 되면 사시고요. 예. 돈이 안 되면 4, 5단지 지금 현재 재개발 중에 있거든요. 예. 요 광명 4단지, 4구역, 5구역 여기를 투자하시거나 1구역, 2구역은 딸로부터 너무 머니까 4, 5구역이나 아니면 철산역 옆으로 보면은 12구역 있어요. 12구역. 예. 얘가 한 4, 5년 정도면 입주할 걸로 보여요. 4, 5년 후면 새로 입주할 것 같아요. 거기 재개발 들어갈 거예요? 예. 들어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우리 천장님이 나이 연세가 80세인데 무슨 재개발 들어가가지고 하느냐. 저는 그냥 일찍 입주하는데 들어가고 하고 싶은데 예. 따님이 13이나 12단 살면 너무 머니까. 예, 돈이 없어요. 그러고 제가 아, 돈이 없어요? 예, 요거 집 하나예요. 예, 그럼 그거 매각하셔가지고 따님한테 그러세요. 12, 13구역 못 사면 그냥 1구역, 2구역 지금 입주하는 데잖아요. 가격 싸니까 나 입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깨끗한 아파트에서 20평대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20평대예요. 예, 그러니까 매각하고 오시라고. 25평짜리예요. 지금 사는 것도. 예, 매각하고 오시고요. 예. 만약에 돈을 좀 더 벌고 싶다. 예. 또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한 5년 더 벌고 싶다. 그러시면 딸 집 예. 주변에 여기 저 빌라들도 지금 많이 있으니까 잠시 전세 사시고 광명 12구역 바로 딸 옆이에요. 따님 옆에 동네 구역이에요. 예. 12이에요. 12구역. 네. 예. 여기에 한번 재개발이 지금 많이 진행됐으니까 예. 여기에 한번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시고요. 예.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네. 따님하고 사이하고 손 잡고 예. 한번 상담 한번 오세요. 제가 또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예, 여기 되지요? 끝나면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 앵커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 10번 얘기해줘도 못 외우실 거야. 예. 그럴 때 그래요, 어떻게 맞아요. 하면 되냐면 예. 팍스경제 TV에다가 전화를 예? 또 알았어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신월동 집은 매도하시고 철산 그러니까 광명 12구역 쪽을 좀 살펴보시길 권유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계속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화면으로도 번호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셔서 세미나 예약해 보시고요. 또 다른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역시나 이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그 구로 주공 18평 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60대 중반이거든요. 네, 그리고 몸을 다쳐서, 몸이 좀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그 8천 대출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요. 자, 지금 구로 주공을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지금 매도할까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매도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가 한번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아프신데 또 제 목소리 들으니까 반가운가 봐요.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웃고 밝아지면 건강해지고 더 좋은 약 없으니까 네. 저한테 매일 전화하세요. 매주. 감사합니다. 많이 아프신가 봐요. 예, 많이 예, 다쳤습니다. 다치셨구나. 지금 현재 그 구로 주공에 사시는데 가족분이 몇 분 살고 계세요? 네, 저 혼자요. 혼자서 네. 지금 자녀분들은 그러면 어디 사세요? 아들은 결혼해서 광명. 아들님 광명 광명 하한단지 그거 예, 예. 제가 사줬어요. 하안주공. 네. 지금 현재 광명이나 우리 그 구로 주공도 재건축 지금 재건축 지금 들어갔죠? 아직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아. 살고는 있는데 예. 아직 모르겠어요. 그 현대인 아파트 있는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9.1고등학교 있는데. 예, 맞아요. 예, 9.1중학교, 9.1고등학교 있는데 있죠. 네네. 여기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 여기 재건축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안전진단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안전진단은 통과한 건 알고 있어요, 저도. 그게 재건축 이제 스타트 된 거예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얘는 지금 매각하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예. 지금 현재 뭐 병원비라든가 돈이 필요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거보다 제가 지금 8천 대출금이 있어서 예. 그래서 저는 또 이거를 전세를 놓고 예. 그 대출금을 갖고 예. 그 나머지를 갖고 한 1억 7천 그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대표님 방송 매일 봤어요. 예, 예. 그래서 그 금천구 거기 있잖아요. 네, 네. 제가 그거 좀 대출 끼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는 있는데 위치적으로는 금천구가 여기보다 낫죠. 여기는 약 섬처럼 막혀 있잖아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좀 미래가 좀 될 만한 데가 여기는 철도 기지창 있고요. 예. 구로 주공은 재건축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보유하시고요. 예. 아까 뭐 1억 7천을 가지고 빚 갚고 나면 1억 7천을 가지고 하나 더 좀 투자해 볼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구로 단지역에서 여기 신안산은 들어오는데 여기 뭐 그 문성중학교 있는 이 주변 여기 신안산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예. 그리고 GTX도 여기 들어오고 분명히 위치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혼자 사신다고 그랬죠? 네. 만약에 8천만 원에 대한 이자 부분하고 예. 뭐 이것저것 부담이 되는데 한 번 더 추가로 투자 한번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예.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혹시 지금 소득 신고는 하세요? 소득은 있으세요? 예, 조금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DSR 금융 규제로 인해서 예. 이게 지금 현재 이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전세를 끼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억 7천을 가지고 본인이 1억을 갖고 다른데 뭐 월세나 전세, 반전세 산다고 하면은 되고 7천만 원을 가지고 전세 갭 투자는 가능하신데 들어와서 살 수는 없어요. 돈이 좀 한 그래도 뭐 2억 9천 3억은 가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저도 이 대출 올 3월 2일 지나면 다 주택자도 투자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대출이 나오면.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득에서 DSR 때문에 소득이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은 제가 있잖아요. 사실 지금 은행이 어떤 정책을 좀 금융감독원에서 금감위에서 이번에 3월 2일부터 3월 2일이죠. 대출을 어떻게 가져가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득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소득 연봉의 40% 또는 50% 이내에서만 원리금을 갚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1억 7천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3억짜리 살려면 1억 3천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나오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요 지금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대출이 3월 2일부터 풀린다고 하니까 제가 시청자님은 제가 따로 끝나고 나서 요 부분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은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은행을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안 된다면 항상 플랜 B가 필요하잖아요. 차선책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요. 첫 번째 지금 현재 이게 8천만 원 대출 이자 아깝죠. 그런데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은 이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르니까 재건축을 하면 많이 오르잖아요. 안 아까워요. 그런데 내가 월 이자를 내는데 부담스럽다. 지금 이자 내는 게 부담스러워 안 들어요. 일단은 부담스럽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이자만큼을 이 집에서 돈을 좀 더 빌리세요. 한 2천이나 3천만 원 정도 빌려가지고 통장에다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자가 1억, 그러니까 이자 1억이잖아요. 이자가 뭐 5%다 그러면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가 이자가 나가면 3년 가면은 이자가 1,800만 원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얘가 3년 동안에 1억 이상은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이자 내고도 시청자님 1주택자니까 비과세잖아요. 그러면 이자 1억만 올라도 1억 1,800만 원 빼도 8,200만 원 현금으로 버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는 재건축 할 거라 팔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옆에 철도 기지창 있잖아요. 이거 이전설이 자꾸 강명적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전 한다 했다 안 되겠다 하는데 이거 언젠가 해소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요거 이전 호재만 나와줘도 가격이 또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유지돼야 되고요. 구루하고 금천구가 내가 볼 때는 옛날 가격, 옛날 여기 뭐 이 가산 디지털이나 구로 이렇게 봤을 때 이때는 옛날 땅값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강동구보다 더 싸잖아요. 와 여기 강서구보다 더 싸고 그래서 내가 서울 25개구에서 위치 대비 가장 싼 것 같아요. 이 가장 싼 지역이 만약에 말이죠. 지금 현재 오해하고 있는 거 뭐 여기 뭐 중국인이 많다 뭐 한다고 그런 오해가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 말이죠. 재개발을 통해서 옛날에 구로 뉴타운 하려다가 해제됐거든요. 이런 뉴타운 같은 게 들어오면 그분들이 밑으로 뭐 신안산 되면 밑으로 또 다시 내려가겠죠. 더 싼 데로. 여기 재개발 하면은요. 업무 직접 직주 근접 지역에다가 뭐 대림역 2호선, 7호선, 신안산선 제가 봤을 때는 미래가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가장 싸니까 상승률로는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는 구로는 사대에 팔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10년. 아셨죠? 그리고 돈이 진짜 필요하고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집 갖고 가서 뭐 우리가 아들한테 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출 받아서 쓰세요. 200씩이라도 매월.
예. 그리고 매달 200 썼더니 2,400만 원이잖아요. 그랬더니 네. 1년에 2억씩 오르는 거야. 2억 아니 아. 이 2억은 뻥이고 한 5천씩만 올라도 우리 시청자님은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예, 예. 오르는 게 다 내 거거든. 그 네. 1년에 빚내 가지고 2,400 쓰시고 5천 네. 오르면 2,500원 저축한다. 이런 개념으로 예. 너무 주눅들지 말고요. 예. 집 내가 있는 동안 내가 아프니까 예. 내가 사는 동안 이 집을 다 돈을 쓰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재건축하면 더 많이 오르거든요. 예. 그때 주택연금을 바꿔가지고 매달 한 200에서 250지라도 쓰다가 남으면 아드님이 어머님이 쓴 돈 집 다 이거 팔아가지고 연금 다 주택연금 받은 거 있잖아요. 예. 다 갚고도 돈이 남아요. 아, 예.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대출 좀 활용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예. 재건축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안전진단 들어갔으니까 곧 네. 정비구역 지정되고요. 예. 그러면서 조합 인가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아, 예. 아파트가 다 지어져 가지고 중국 나가지고 네. 입주하는 게 재건축이 아니에요. 예. 안전진단 통과하는 것부터가 재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서로 조합원들끼리 서로 싸움 없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보유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래요.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거셨을 때보다는 목소리가 참 많이 밝아지셔서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장기 보유하시라고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강북구에 네, 다가구 하나 있는데요. 네. 그거하고 방배동에 투룸짜리 그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빌라를. 네. 근데 전망이 궁금해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강북구 어디 지금 보유하고 계시죠? 222에 79호. 동은요? 예? 강북구 무슨 동일까요? 수유동. 수유동이요. 예, 예. 네, 강북구 수유동에 다가구 주택 보유하고 계시고 방배동에는 또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예. 네, 여기 지금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거주하고 그렇죠. 계신 곳이 있을까요? 예? 이 중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집이 있을까요? 수유동에서 있습니다. 아, 수유동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부분은 우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예, 방배동 투룸 간단한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투룸 예, 갖고 예. 계신 데가 어디쯤에 갖고 계세요? 몇 번 출구? 323의 2호인데요. 323에 2호요? 예, 주차장, 공영 주차장 그 옆에 있어요. 아, 공연주차장 있는데요. 거기 신축 때 네. 옛날에 그 6, 7년 전에 신축 많이 됐었거든요. 빌라들이. 네, 스프링 빌라. 예. 자, 방배동 내방역과 방배역 사이에 신축 빌라들이 좀 있고요. 예, 예. 인근에 지금 방배 5구역, 그 다음에 14구역, 그 다음에 이쪽 15구역, 6구역. 그래서 6구역과 5구역 곧 입주할 예정이고요. 14구역은 지금 진행 중이고 15구역은 이제 구역 지정됐습니다. 네. 여기 이 방배동은 여기가 이제 오랜 동안 한이 맺혔던 서리풀 터널 이거 30년 만에 이거 4년 전에가 개통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예. 이 위에 정보사 부지 여기 정보사 부지가 우리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개발이 돼요. 4차 산업들. 그래서 예. 여기가 올해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약 2027년 준공 예정인데 이것도 이제 좀 지금은 다 토지 정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일정은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여기에 업무 시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가격이 많이 오를 거고 사람들이 많이 오실 걸로 봐요. 네. 그러면 이쪽 오른쪽으로는 서초구 강남이니까 너무 비싸죠. 예, 예. 그러니까 왼쪽 방배동과 사당동 그다음에 봉천동 여기까지 수혜 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배, 사당, 봉천은 땅 자체가 굉장히 미래가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전세도 좀 높고요. 예, 예. 아마 우리 시청자님이 몇 년 그때 사셨다면은 지금 전세 가격이 그때 매입한 가격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투자금이 별로 안 들어갔을 거예요. 계속 보유하시고 나중에 우리 시청자님의 손주들에게 증여를 해놓으면 손주들은 그래도 손주들은 재개발하면은 뭐 24억짜리 아파트 하나는 받는 때가 오지 않겠나 싶고요. 가격은 지금 아마 내가 그때 4억대 중반에서 5억 사이에 가격 형성돼 있을 걸로 보이니까 혹시 네. 돈이 필요할 때는 매각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수율이 있는 예. 그 땅이 지금 몇 평 정도 되시죠? 한 50평 다 돼요. 50평 다 되는 건 그 50평이 거의 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땅이 좀 아쉽네요, 그죠? 예, 예. 용도는 뭘 재건축인 그냥 단독주택이시겠네요? 네, 네, 네. 다가구예요. 다가구, 단독주택 네. 다가구, 수유동 22의 75번지라고 그랬죠? 79호요. 79. 9. 예, 예. 79. 75가 아니라 79호. 예. 79. 땅이 좀 아쉽네요. 6m 도로에다가 좋은데요. 땅이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이 보시기에는 좋은데 네,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땅이에요. 예, 예. 여기 뒤에 있는 이 막다른 골목 있잖아요. 예, 예. 이것은 나중에 집을 지을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4m 도로만 확보하면 되는데 막다른 길은 6m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걸 좀 건축사가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 얘는 새로 주택을 지을 때 북쪽에 정북을 받고 있어가지고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건물이 이게 많이 이렇게 허공으로 날아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4층에 뭐 외부 베란다가 발코니가 베란다가 많이 나오는 그런 네. 건물로 이렇게 땅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옆에 79번지 있죠. 예, 예. 79번지 옆에 78번지 땅이 있네요. 예, 예. 또는 그걸 80을 지었어요. 예, 새로 지었어요. 예, 예. 80번지는요. 80번지는 그 옆에 있고요. 우리가 79호인데, 예, 예. 예, 그 4m 도로고 앞에는 서쪽으로는 6m 도로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땅이 앞으로 막다른 사실 때 막다른 땅이 도로는 양쪽으로 있는데, 있는 도로가 양쪽으로 있는 게 안 좋은 땅이에요. 시청자님, 예, 예.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들은 예, 예. 자기 땅이 좋은 줄 알아. 아, 예. 이 땅 안 좋은 땅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건축사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지금 예, 제가 예. 설명한 내용을 아실 거니까 아시고요. 예, 예. 예. 저는요 여기 80번지 여기 79번지 78번지를 이미 지어버렸다면은 80번지와 79번지가 한 몸이 합쳐져서 지으면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지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고요. 혼자서는 지으면은 너무 가성비가 안 좋으니까 이런 땅을 또 착각해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매각 의견 드릴게요. 저라면 무조건 매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세미나를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차인원 대표님의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해 보셔서 시장의 전망과 그리고 향후 투자 전략들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참석과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문의는 전화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